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남편을 지켜본 어제 그 친구도 쟤 아직도 저러냐? 4, 5년 전에 끝난 거 아니었냐? 만약 널 손찌검 한다면, 마지노선을 넘는다면 너 못난 여자도 아닌데 계속 살지 마라. 이혼해라. 그건 습관이다. 힘내라. 하고 갔거든요. 아들 둘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다 풀어놓자면 대하소설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길어질 듯 합니다. 같은 아내 입장에서 읽어주실 분들께 진중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최고의 사위, 최고의 아빠입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는 사위에게 감동받아 우시는 날이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아빠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내 배우자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평소 저에게도 잘하는 남편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놈의 술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술 문제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신혼여행지가 국내였다면 전 첫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술버릇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대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통금 시간이 있던 늦둥이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랬어도 많이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자 노력했습니다. 술 문제로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고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다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요. 술만 먹으면 함흥차사, 이건 기본 옵션이고요. 나 지금 대리 불렀어 하고 차에서 잠들고 차 잃어버리고 들어오고 회식한다 하고 외박하고 헬스장 간다 하고 술 먹고 연락 안 되고 이런 과거의 일들은 그저 애교 수준이었다는 걸 2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갖고 뭘 그리 싸워왔나? 난 여태 뭐 한 건가?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해야 할까요? 최근 2년간의 심각했던 사건들은 친구 부부와 저희 집에서 술 먹다가 잠깐 담배 피러 나갔다 올게 하고 4시간 동안 실종됐을 때입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더 먹고 왔어요. 저녁 먹다가 거래처 사람이 급한 일 때문에 집 앞으로 왔는데 잠깐 얘기하고 올게 하고 7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연락 두절이었고요. 이날 얼굴에 화장품을 묻히고 왔었죠. 제가 가장 감당 못하겠는 건 술 먹으면 나오던 폭력적인 모습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대리기사님께 시비 걸고 친구들한테 시비 걸고 친구한테 주먹 날리고 쓸데없이 계속 욕하고 네, 여기까진 겨우 참을만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심해지면서 물건을 던지고 왜 화가 난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욕하고 문을 세게 닫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건지를요. 그러다 8월에 아주 큰 일을 치렀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친한 동생을 만나러 나갔었는데 카톡으로 계속 시비를 걸더군요. 제가 나갈 때부터 탐탁치 않아 있는데 정말 2시간 내내 카톡으로 사람 심기를 건들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동생한테 미안하다. 나 열불나서 못 앉아 있겠다. 들어가서 싸울 것 같다 하고 자리를 급히 마무리했어요. 씩씩대며 집에 오니 혼자 와인 한 병을 다 마시고 입술이 보라색이 돼서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뭐냐? 결국 술 취해서 시비 건 거냐? 내가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그새 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사람을 자꾸 건드냐? 라고 쏘아붙이니 성질을 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냐? 정신 안 차리냐? 또 전쟁 시작이냐? 하니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하더군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니 식탁 의자가 제 갈비뼈로 날아오네요. 넌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라 하며 한 손으로 제 목을 잡았습니다.
제 목을 꽉 조르며 주방 싱크대로 밀어붙이는데 전 아무 힘도 쓸 수 없이 숨이 막혀왔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을 놓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피하고 싶은 본능이었는지 구석을 찾아 앉아서 곤히 자는 아이들이 깨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뭔가가 안 끝났는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우리 집 본나이프, 그걸 들이밀며 가만 안 둔답니다. 저도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자기 손 베이더니 뭐라 그러더니 여기 내 집이니 나가라고 현관까지 쫓아내려 하더군요. 가방 집어 던지면서요. 전 그 순간에도 아이들 해코지 당할까 그 걱정에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가만 안 두고 싶은 마음, 다 끝내고 싶은 마음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진정시켜서 거실에 같이 앉자 했어요. 조근조근 대화했습니다. 당신 행동에 후회가 없는 거냐?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나한테 미안한 감정 안 드냐? 라면서 이 상황에 내 목을 조르고 칼을 디민 사람을 앞에 앉히고 대화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깨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치만 너무 당당하네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네요. 술이 깬 것 같고 일단 그 사람의 분노는 진정된 것 같아 집을 나왔습니다. 밤새 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서럽고 화나고 아이들이 걱정되고 새벽 4시까지 미안하다 하더니 잠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대체 왜 그런 거지. 내가 평생 다 갚으며 살게. 제발 용서해줘. 난리 났고요. 네, 저 다시 집에 들어갔고 별다른 얘기 더 안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한 것도 잊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어찌 대처할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 생각만 하며 지내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 부모님께 사위이자 아들이고 술 먹는다고 매번 저 난리치는 건 아니니 그냥저냥 지낼만 하고 아이들을 물고 빠는 아빠니 그냥 덧뻗은 채로 날 가만 안 두겠다며 폭력을 휘둘렀던 그 사람을 애써 외면한 거였겠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 나와 전쟁 치르며 떨어져 나간 친구들 때문에 딱히 바깥 술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었나 봐요. 이젠 안 그러겠지 하면서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저희 부부와 친구인 놈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주무신다 하셔서 저는 따로 나가 지인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11시쯤 집에 온 거고 남편은 그 친구와 1차로 밖에서 마시고 아쉬우니 우리 집에 데려온 거죠. 둘이 무슨 얘기를 했고 여태 분위기가 어땠는진 모르겠지만 집에 오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친구놈은 웃는 얼굴로 앉아있는데 남편은 모 같은 표정에 계속 요짓거리, 개쌉소리 해대고 있네요. 남편이 짓거리는 상소리, 개소리 다 받아주고 있는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한 와중에 남자들 센 척하며 뭔 소리 하다 그랬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친구가 장난으로 그래 칼 갖고 와 보던가 하니 진짜 일어나서 칼을 들고 옵니다. 절 가만 안 두겠다며 들었던 그 칼을 또 내 앞에서요. 친구는 어차피 체구가 남편의 1.5배는 되는 애라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예전에도 남편이 주먹 날렸을 때 웃으면서 야, 네가 때리는 거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라 하던 애였으니 뭐하냐 저거 라며 웃는데 전 두려움이 급습해왔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색하며 너 뭐하냐 칼 안 갖다 놓냐 하니 욕하며 어쩌고 칼 갖다 놓으라고 미쳤어? 하니 네가 갖다 놔 하며 소리 지르네요. 친구는 야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 이거 내가 갖다 놓을게 하며 칼 뺏어서 자기 옷에 막 숨기려 하고 근데 친구한테 내려놔 쟤한테 갖다 놓으라고 해 당장 네가 갖다 놔 하니 칼집에 꽂아놓고 욕하며 담배 피러 나가요. 대체 뭐 때문에
왜 또 혼자 화가 났고, 왜 장난 끝에 결국 칼을 들고 온 거고, 왜 욕하며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건지 전 도무지 더 이상은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쥐어 짜도 안 나옵니다. 친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남편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친구를 보내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걔놈이랑 대체 왜 사냐고, 너 등신이냐고 하시겠죠. 욕먹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와이프는 아니니까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남편이 버는 돈으로 살고 있지만 10년간 불린 재산이 오로지 남편 몫이겠습니까? 이혼 사연은 남편한테 있는데 재산 분할받고 양육비 받고 저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살겠죠.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상가, 땅, 아이들 잘 챙기며 살 형편은 됩니다. 이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곱게 크기를 나처럼 화목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는 생각에 우리 가정이 이혼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왔습니다. 평소 성품은 넘어가줄 만한 사람이란 생각에 좋은 사람이다, 존중하자, 좋은 점을 크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치만 오늘 다시 혼란스럽네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만취 상태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은 들키겠지. 다 알게 되겠지. 그럼 이혼이 답일까?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줘야 하는 건지 너무 슬픕니다. 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추가.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아이들이 과연 모를까? 네, 다행히 모릅니다. 아직 어려서 자다 깨면 자동 반사적으로 엄마 아빠 찾고 울고 밖으로 나오거든요. 소란 피울 때마다 아이들 자는 걸 항상 체크해 왔고 집이 좁지 않아 아이들 방까지 큰 소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댓글 보고 걱정되어 큰애한테 살짝 묻기도 했습니다. 땡땡아, 혹시 자다 깼을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들은 적이 있니? 그렇게 물으니 응? 엄마 아빠가 밤에 왜 싸워? 엄마랑 아빠 밤에 싸워? 라며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아니야,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대서 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잘하길래 최고의 아빠냐, 최고의 사위냐 궁금해 하시네요. 뭐랄까, 다 설명할 순 없지만 그간의 전쟁을 거의 다 알고 계신 저희 부모님 입이 닳도록 그래도 이런 애가 어딨니? 네가 더 잘해줘라, 잘못 덮어줘라 하시거든요. 손찌검 당한 거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시고 이젠 안 되겠구나 생각 바뀌시겠죠.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빠 역할에 매우 충실합니다. 주말이면 1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어디든 데려가 뛰어놀게 해주고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마음껏 시켜주는 친구 같은 아빠입니다. 단 하루도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잠이 많으니 그냥 자라고 혼자 아침 차려 먹고 애들하고 종일 힘든 거 잘 알고 있는지라 이 메뉴 재료 준비만 해놔, 내가 음식 할게 하고 못하는 요리도 없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면 밥상 다 차려놓습니다. 뭐 하나라도 만족시켜주려고 애쓰고 제가 만족해야 본인도 그제야 웃으며 마음 놓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5시 반 칼퇴라 가족과 매일같이 저녁 먹는 가장이고 사업하며 돈도 잘 법니다. 잘 버는데 그 돈 다 저 갖다 줘요. 오히려 제가 자기 돈 챙겨놓으라 할 정도고요. 그래도 경제적인 이유, 직업 없는 이유로 이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더 잘 알겠죠. 그런 댓글이 많으셔서요. 이러니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저부터도 내가 진정 이 사람을 버려놨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반성을 해요. 하지만 이젠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어요. 왜냐면 저도 우리 집 식탁에서 믹스커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주부고 가족밖에 모르는 착한 와이프고 아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히 신경 써주는 엄마니까요.
더 이상 약한 마음으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5시 반까지 뜬 눈으로 지새다 3시간 정도 눈 붙이니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보고 나 어제 당신한테 무슨 잘못한 거 있냐? 화난 것 같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화났었잖아. 내가 묻고 싶은데 왜 화가 났었는지 물었습니다. 8월에 손찌검할 당시도 만취가 아니라 기억 다 하고 있었고 원래는 어지간한 거 기억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블랙아웃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당연히 왜 화가 났는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내 탓을 하려나? 이번에도 내 잘못이라 하려나? 그렇다면 저는 제가 그토록 아끼는 아이들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마음 아픈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역시나 저 때문에 화가 났었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 책과 관련해서 사소한 언쟁이 있었었는데 그게 안 풀리고 쌓였었답니다. 저는 한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며 그분 책을 읽어주는 TV 기능이 있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말을 끊더니 책은 진짜 그만 사라. 읽는 것도 활용 안 하는데 하네요. 무슨 얘기하는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 끊는 것도 황당한데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을 장식품 취급하는 게 화나더라고요. 활용도 안 하면서 욕심에 책만 사재끼는 한심한 엄마 취급당한 기분이랄까요. 자기가 아이들 책 읽는 거 본 적 없다며 저는 싸운 당일도 그 전날도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고 작년 한 해 아이들 유치원을 겨우 2달 보내며 나머지 10개월을 집에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책 읽고 매일을 열심히 지냈는데 퇴근하고 와서 3-4시간 동안 책 읽는 거 본 적 없다고 활용을 안 한다뇨. 사설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거였는지 부부간에 얼마든지 있을 법한 싸움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소한 것엔 짜증도 부리지만 큰 사건을 겪으면 오히려 진정이 되는 성격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소중한 아이들 방 안. 아기자기 이쁜 아이들 침대 2개에 각자 걸터 앉아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난 당신이 너무 무섭다. 나 겁 많은 거 알지 않냐. 내가 진짜 세상과 단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 이 순간에도 당신이 밉고 싫은 거 아닌데 어쩔 수가 없다. 이혼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난 진단서도 동영상도 없다. 도의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야지. 이 집에서 너랑 애들이 편히 지내야지 하네요. 그래, 알았다. 오늘부터 나가라. 그러면 나가기 전에 선택해라. 반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금주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받으며 새 사람 되어 다시 들어오던지 이혼하던지. 그러니 전자를 택합니다. 미안하다. 가족을 잃을까 두렵다. 내가 노력하겠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들에게 아빠 일 때문에 조금 멀리 다녀와야 한다 하는데 애써 밝게 말하려는 말끝이 흔들리더군요. 눈물 많은 큰애는 담담히 아빠 가는 거 보더니 이내 트램폴린 밑에 들어가 울다가 침대에서 이불 쓰고 울다가 하네요. 둘째는 형 왜 울어? 나도 안 우는데 아빠 금방 온다잖아 하고요. 저녁 먹이며 왜 그렇게 우니? 많이 슬퍼? 하니 매일 곁에 있는 아빠가 며칠 있다 온다잖아. 그래서 슬퍼 합니다. 실제로 2박 3일 출장 때에도 2박 3일을 울던 녀석이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강해져야겠죠. 아빠가 우리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실 시간이 필요해. 일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아빠 출퇴근 힘들까봐 우리가 배려해주는 거야. 울지 말고 힘내자. 아빠 위해 더 열심히 살자 하며 다독여줬습니다. 울음 그치고 밥 잘 먹네요. 자기 전에 또 울겠죠. 이젠 부모님께 뭐라 해야 하나.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는 게 삶의 행복이신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손찌검 당한 것 빼곤 다 알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때마다 사위를 혼내기보단 힘내라. 넌 잘할 수 있다. 해주시던 인자한 분들이라 모든 거 진중히 받아주시고 같이 이해해 주시겠죠. 저 포함해서 모두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젠 마지막이라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쓰디 쓴 조언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새벽 시간 혼자 있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이혼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반면 너무나 쉬운 해결책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저 남편이 아픔을 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동갑으로 곧 결혼 정년기를 맞이합니다. 나이가 나이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결혼을 최대한 일찍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와 제 남자친구 성향을 잘 아는 지인이 극구 말렸었습니다. 저는 워낙 자유분방할 뿐 아니라 남사친도 별로 없고 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 4차원이라는 말이 귀에 닳도록 들어온 그런 제 성향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집안이 워낙 가부장적인데다가 어머님께서 현모양처 그 자체이시고 남자친구가 그런 여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돈을 버시고 아버지께서 워낙 부엌 일을 좋아하셔 대부분 요리를 아버지께서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어리셔서 아버지께서 거의 어머니와 저와 여동생을 공주, 왕비 대하듯 하십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어머님께서 전업주부이신데 아버님께 큰 소리 한번 안 내시고 아들 둘과 아버님께 하나부터 10까지 맞춰가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성향을 걱정한 지인 말을 처음에는 조금 신경 썼으나 같이 있을 때 항상 직접 요리하고 필요한 물건도 저는 귀찮다는 이유로 항상 실내에 있고 남자친구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지인의 말을 잊고 지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자주 싸우고는 하는데 요즘 자꾸 지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싸울 때는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제 싸운 것만 해도 서로 싸우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을 수십 번은 하는 겁니다. 제가 화도 내지 않고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말해야 네 말을 따르지 않겠냐 라는데 이미 자신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제가 안이 꼽다는 겁니다. 말이 점점 심해지더니 무조건 순종하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라는 말이 연인 사이에 쉽게 나올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설에는 여자는 결혼하면 무조건 남자 집 사람이랍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이라 더 반발심이 생긴 건지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려고 맞추는 거지 남자 집에서 차례 지내고 2일 내내 일하고 친정 가는 것은 악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격하게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싸움이 되어 제가 차례 지내는 것까진 몰라도 밥 먹고 설거지 했으면 바로 친정을 가야 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늦게 가면 나는 다른 친척들 얼굴은 대체 언제 보냐 했습니다. 저희가 사촌만 10명 중 여자가 7명이기 때문에 사이가 정말 돈독합니다. 참고로 차례도 정말 늦게 지냅니다. 보통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데 이 집은 점심에 지내요. 어쨌든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설거지하면 5시랍니다. 거기다가 외갓집을 꼭 들려야 된답니다. 친정 가자고 징징거릴 거면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는데 정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네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 보지 말란 거 아니지 않냐는 말을 합니다. 외갓집까지 가면서 자기는 친척들 다 만나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만 보나요. 저도 사촌들 만나고 싶은데 결혼 전부터 이런 모습이면 저도 미혼이나 주위에서 주워들은 게 있으니 평생 의지에 믿고 살 사람이 맞나 싶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이게 고려할 일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편이 되어달라 욕하는 것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끼리 함께 지내면서 당연히 싸울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서운할 일 없지 않을 것 압니다. 하지만 이건 각자 개인의 일이 아닌 서로의 가족도 관련된 일이라 제겐 조금 심각합니다. 이것 빼면 참 괜찮은 남잔데 싶지만 사실 그 이것 빼면이라는 말이 불행을 부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어제 글을 올리기 전날부터 오늘까지 천천히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같이 서로 집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집에서 자라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 집하고 너무 달라. 너가 원하는 여자이지 못할까 걱정된다 말했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님 아프실 때도 너무 고생하시고 형이 방황할 때도 너무 고생하셨단 걸 봤기 때문에 여자는 꼭 일을 하는 게 아니라도 문화센터도 다니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남편도 같이 가사 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얘기는 딱 그만큼만 말한 것 같아요. 너 취미생활하며 살아라. 내가 청소랑 밥은 가끔 하겠다. 딱 이만큼만 말한 듯 싶네요. 그 이상을 생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외에도 애완견 문제도 있기는 해요. 저희 집에 10살 넘은 강아지가 있는데 유기견이었어요. 아파서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간질부터 심장병, 기관지도 문제고 큰 수술도 2번이나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돌본 덕에 병도 호전되었고 예전에는 버려졌던 기억에 혼자 집을 못 봤었는데 이제는 혼자 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약을 많이 먹은 터라 강아지가 노후가 걱정돼요. 치매도 걱정돼서 매일 산책시키고 이빨도 매일 닦이고 있고 간식도 직접 블루베리 등 갈아 만들어 먹이고 근데 이게 단지 반려견이라 개님 이러면서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돈 벌고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얘가 치매가 있다든지 눈이 안 보이다든지 그러면 가족 중 한 명은 결국 집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온 가족을 위한 예방책이기도 해요. 남자친구는 애완동물이 없으니 그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무조건 안방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종교나 애완동물 관에서는 강요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긍했어요. 그래도 강아지 키우는 것 조율해준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건 남자친구가 딱 하루 저희 집에서 자면서 벌어졌는데 가족들은 놀러 가고 저만 남아서 남자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같이 와인 한잔 했는데 제가 금방 취해서 잠들었고 남자친구도 잠들었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저랑 항상 같이 자던 강아지가 방 밖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랑 같이 자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매일 같이 자던 강아지를 밖에 두고는 못 들어오게 해놨더라고요. 강아지는 들어오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안고 들어와서 자는데 결국 다음날 싸웠어요. 자기가 밖에 내놓기까지 했는데 꼭 데리고 들어왔어야 했냐고요. 손님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남자친구인데 가족 다들 여행 가고 저밖에 없는데 몸도 안 좋아서 챙겨줘야 돼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화낼 일이냐고 저도 얘기했죠. 저랑 같이 뽀뽀할 때도 옆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자꾸 밀고 강아지 불편해하는 거 아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남동생 같은 강아지를 밀고 밖에 놓고 좀 냉정하게만 구는 걸 눈으로 보니까 조금 심각성을 알겠더라고요. 강아지에 대해서 강요하는 건 서로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문제가 된다는 것 잘 알아요. 종교나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마찰이 클 수밖에 없죠.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긴 했지만 무조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남자친구도 제게 서운하겠죠. 하지만 저 일을 계기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 우린 너무 안 맞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리고 공주처럼 키운 우리 부모님. 아직도 손빨래하는 딸 보면 화장실로 소매 걷고 달려오시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너무 불효란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